안녕하십니까. 시오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잉여금 10억 엑시트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방송, 다른 채널의 방송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미나 때도 마찬가지고 늘 얘기하는 게 6억 그리고 10억 잉여금 엑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장 많이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 게 10억이에요. 그리고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잉여금이 얼만큼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엑시트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10억을 인출해야 하는가? 왜 10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10억일까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신 적 없으세요, 대표님들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10억을 꼭 해야 돼요 라는 대표님도 있고 10억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많은데, 그쵸?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왜 10억일까? 이거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자 간에는 얼마죠? 여기 이제 남편 그리고 아내라고 했을 때 배우자 간의 공제는 6억이죠.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줄 때는 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 이 갓난아기 미성년자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2천만 원. 그쵸? 2천만 원이고 우리 대학생 성년은 5천만 원. 이렇게 공제가 있죠. 지난 잉여금 방송에서 제가 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주기만 하는 거고, 반대로 또 이제 자녀분들이 사업을 해서 부모님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5천만 원. 네, 부모님이 미성년은 아니니까요. 그쵸?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6억이라는 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0억이라는 게 왜 6.79%의 세금으로 종결이 되느냐? 이게 6.79%라는 게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는 거예요. 시가로 증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3억인 회사인데 주당 평가액이 2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시가는 60억이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증여를 하겠다. 그러면 시가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를 하는데 배우자 공제가 얼마? 6억까지 해서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10억을 수중을 하게 되는 거죠. 10억을 받은 거예요. 주식을 시가로. 그러면 이 수중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얼마를 낼까요? 10억 빼기 6억, 그러면 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겠죠. 무슨 세금? 네, 증여세를 냅니다. 대표님들 이 정도는 이제 너무 빠삭하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너무 이렇게 제 방송 잘 들어주시고 항상 질문도 해주시고 상담 신청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왜 10억인가? 왜? 이걸 한번 우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율 때문입니다.
증여세율. 왜 그러냐? 우리가 10억 원을 그냥 증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3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10억 원을 증여했지만 마이너스 6억을 하기 때문에 4억이 남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4억은 세율 구간으로 따지면 어디에 속할까요? 네,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증여세율 20%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4억의 20%면 얼마죠? 8천만 원. 8천만 원에서 여기 공제액을 빼줍니다. 1천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인데 그러면 10억 인출을 하는데 내가 7천만 원을 낸다? 그러면 세율이 7%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6.79%냐? 신고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신고세액 공제 3%. 3%를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210만 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210만 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6,790만 원이 증여세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이 하지 못하냐? 10억보다 20억, 그럼 6억 마이너스를 하고 1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4억이라고 하는 거는 30%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30% 구간.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손해다. 왜 손해일까요? 왜? 우리가 이 세금을 항상 비교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각각 세목에 대한 세율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 회사에다가 판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몇 프로죠? 양도세가 20%에서 25%죠. 이거보다 양도세가 더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활용하는 거는 이 20% 구간까지만 활용하는 게 세금만 보게 되면은 훨씬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대표님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 25% 세금 내면서 다이렉트로 자사주를 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럼 왜 11억은 아닐까? 11억은 왜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생각을 해볼게요. 11억이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억을 하게 되고 5억이죠. 그럼 5억이면 이 구간에 속하니까 20%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예요? 1억 빼기 1,000만 원 하게 되면 9,000만 원에서 270만 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8,730만 원의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까지 감당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11억까지는 추천을 드리지만 이게 좀 약간 느낌이 그런 거거든요. 요거 6천만 원 정도는 5천만 원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요 8,730만 원 요거는요. 1억에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증여세를 8,730만 원을 낼 거냐 아니면 5천만 원을 조금 초과해서 낼 거냐. 그 개념 차이가 1억보다 조금 낼 거냐 아니면 5천만 원보다 조금 더 낼 거냐 요런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그 숫자가 이렇게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력이 있으면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라고 해요. 이 30% 구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 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내가 배우자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면 뭐 이거 30%가 뭐예요? 40%까지도 가죠. 예,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증여공제를 하려면 10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또 엑시트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야, 그러면 오늘은 일단 10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0억을 인출을 할 때 세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엑시트 자사주는 취득가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10억을 급여로 가져온다 라고 하게 되면 세후 금액은 5억 6,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세율이 4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37% 정도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2,800만 원밖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네, 그냥 자사주를 했어요. 배우자 증여 후에 그냥 자사주를 하게 되면 요 양도세는 당연히 차이가 없으니까 없는 거고 증여세를 6,79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자사주는 증권거래세까지 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율로 보면 7.14%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가 안 나온다.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기 때문에 6,79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내가 실제 가져오는 돈은 9억 3,2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배우자 증여 후에 자사주 혹은 이익 소각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존에 했던 데 말고 제가 2번 이상 했던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예전에 자사주 10%일 때 하셨던 대표님들이 이제 지금 시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증여나 이런 거를 안 했었거든요. 10%일 때는. 그리고 10%가 없어지면서 이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전에 이제 부동산 그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부동산을 증여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지역이라서 그 증여가 끝나고 이제 한 번 더 하는 그러니까 자사주 횟수를 2번 한 게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자사주 2회차는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2회차가 도래하는 대표님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자사주 세금 이렇게 내고 하는 자사주는 매년 하죠. 매년 하는데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거는 매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엑시트 안 할 거야? 회사에 돈이 계속 쌓이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랬을 때 이 자사주를 매년 활용을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전략을 잘 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경영도 하고 주주도 하냐, 아니면 우리 이제 배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내가 그냥 주주로서 활용을 하냐. 그러면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반드시 들어가 있죠.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급여만 받아갔을 때, 두 번째는 급여와 배당을 합산해서 가져갔을 때, 그리고 급여, 자사주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활용을 했을 때, 제가 방송에 했던 예전 방송이요. 예전 방송 10억 엑시트 1.2%이 방송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할 예정이에요. 왜? 이 전략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께서 급여를 받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세금 계산 자체를 급여를 빼고 계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급여랑 다 합쳐서 내가 1년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의 세금을 내고 가져가느냐, 이런 전략을 짜게 되면 매년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그럼 딱 세 가지죠. 배당만 받아갈 거냐, 주주로서 권리를, 그리고 자사주로 활용을 할 거냐, 배당과 자사주로 활용을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요 자사주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 그냥 자사주. 두 번째, 증여 후 자사주.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이거 세금 계산 정말 디테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가 있어요? 임대 수익. 임대 수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기타 소득이나 이런 거는 다 뺄게요. 영업권이건 아니면 직무반면 보상제도건 뭐 이런 건 다 빼고 일반적으로 있을 만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대표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야지. 뭐 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안 좋으니까 엑시트는 해야 되거든요. 뭐 반대로 잉여금을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방송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다 똑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도움되는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링크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COEBIT의 서진우였습니다.